가불 선진국. 이거 나오자마자 지금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몇 쇄가 의미가 없어요, 요새는. 왜냐면 1쇄의 단위가 다 제각각입니다. 학술서적 같은 경우는 뭐 500부 단위로 1쇄를 찍기도 하고요. 또 그보다 더 적게 찍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조국 전 장관 책은 일단 기본적으로 5,000부가 1쇄입니다. 이 가불 선진국도 1쇄가 5,000부 단위로 인쇄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며칠 안 됐거든요. 25일부터 서점에 깔리기 시작했는데 지금 6쇄가 거의 소진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만 부가 거의 소진. 제가 오늘 확인한 거예요. 3만 부가 벌써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예스24 알라딘에서 종합 1위고요. 교보는 금요일 오후에 서점에 책이 깔리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교보에서는 정치시사 분야에서는 당연히 1위지만 종합 4위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온라인 서점에서 지금 종합 1위를 석권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6쇄까지 찍은 3만 부가 거의 다 소진돼서 지금 3만 부 추가 인쇄대로 같아요. 아예 이제 한 쇄가 3만 부 단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쇄냐를 따지는 게 굉장히 어찌 보면 좀 무의미한 일일 수도 있다. 이 가불 선진국은 제가 조금 일찍 받아서 읽어봤는데요. 교양서적입니다. 어떤 조국의 시간처럼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 가족을 둘러싼 사건을 둘러싼 이야기가 아니고 조국 전 장관이 오래전부터 해왔던 생각들 그리고 수집해놨던 자료들,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정리한 책이에요. 이름이 가불 선진국이잖아요. 가불했다. 선진국을 가불로 땡겨받았다. 그럼 저당은 잡힌 건 뭐냐? 그것이 사회권이다. 노동권, 인권 이와 같은 사회권을 저당을 잡혀놨다. 그러니까 지금 선진국이 우리가 무슨 뭐 눈 떠보니 선진국 뭐 이런 책도 나왔지만 선진국에 도달한 건 사실인데 정치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와 있는데 과연 이 사회권 보장 측면에서도 선진국 수준을 구가하고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하다. 이것을 저당 잡혀놨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약자들의 권리를 보강하고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나라가 나아가야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쉽게 정리하면 이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래서 총 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 본인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도 있었고 내각의 일원으로도 국정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성과에 관해서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2장은 미완의 제조 산하,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결을 못한 것이 좀 아쉽다. 선진국뿐만이 아니고 문재인 정부 5년을 참여하면서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서 집값 문제 그리고 지역 불균형,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국토균형 발전을 주요 핵심 국정 지표로 삼았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점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했었죠. 그래서 그런 지역 불균형 문제라든지 그리고 노동자들이 좀 위험한 노동에 노출이 되는 그런 위험의 외주화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끔하게 좀 속도를 내지 못한 것을 좀 아쉽다고 꼽았고요. 3장부터는 뭐랄까요, 해법입니다.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조국 전 장관이 그러면 이 책을 왜 썼을까? 조금 책 서문에 보면 우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대목이 담겨 있는데 책 발간 의도나 책 내용과 무관하게 피고인 주제에 조용히 재판이나 받지 또 책을 내냐라는 비난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 그래서 그런가요? 뭐 보니까 책이 금요일부터 서점에 깔리기 시작하면서 주말 새 뭐 조중동을 비롯해서 언론에 언급이 되고 있는데 윤석열 당선자를 비난했다라는 제목을 많이 뽑고 있더라고요. 근데 과연 이것이 비난인지 한번 보죠. 일부 대목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텐데 출간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공직을 맡은 사람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흑색 선전과 편파적 비난은 바로잡고 따끔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며
미완의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밝히고자 했다.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이 서문을 조국 전 장관이 이 본문을 쓴 게 대선 이전에 썼단 말이에요. 대선 이전에 탈고를 했는데 서문을 두 가지 버전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 그것이 일환으로 아마 준비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예상을 벗어나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서문의 말미도 그에 맞게 아마 수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을 탈고한 후 대선 결과를 접했습니다. 라고 서문에 쓰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탈민주화는 일어난다고 하지만 전진 기어를 넣고 달리던 대한민국이 난폭 후진하게 될까 걱정이 큽니다.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을 때 벌어진 상황이 떠오릅니다. K 트럼프의 시간이 전개될 것입니다. 이 대목을 언론이 인용을 해서 윤석열을 비난했다라고 제목을 뽑고 있습니다. 뒤에 대목도 마저 볼까요? 윤석열 정부는 검찰을 활용한 사정정국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당선자가 후보 시절 내 걸었던 여러 공약을 생각하면 이 책이 강조하는 사회권의 강화는 무망합니다. 정치적 민주화 이후 안착한 자유권도 위험합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암울한 절망뿐입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47.83%, 심상정 후보를 찍은 2.37%를 합하면 50.2%로 윤석열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하고 해야 할 일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서문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비난입니까? 제목 뽑는 것들 보면 참 기가 차죠.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대목을 인용해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선진국 대한민국은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급, 계층, 집단의 희생에 기초하여 이루어졌고 불평등과 양극화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선진국이라는 칭호는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미리 당겨받은 칭호다. 이 점에서 대한민국은 가불 선진국이다. 나는 교수로 재직하던 2017년 사회권의 현황과 과제라는 책을 엮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OECD와 G20 가입 국가로서 복지국가를 실현할 물적 토대를 이미 다 갖추고 있다. 이에 반해 OECD 가입 국가 중 한국의 복지 수준이 가입 국가의 최저 수준인 바 한국은 복지 저개발 국가, 사회권 저개발 국가라 불러 마땅하다. 2017년에 본인의 책에 이렇게 썼던 대목을 인용을 해놨습니다. 이게 5년 전 일이잖아요. 5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A그룹에서 B그룹으로 선진국으로 공식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선진국이 되었다고 시쳇말로 국뽕이 차오른다라고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그대로 두면 선진국 한국의 지속 가능성은 약해진다라면서 이 사회권 강화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라면서 이 책을 쓴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중에 제가 눈에 띄는 대목 몇 대목만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릴 텐데 좀 전에 최강욱 의원 재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최강욱 의원 재판에 관해서 기술을 재판에 대해서 기술을 해놓은 건 아닌데 같이 청와대에 근무할 때 민정수석으로서 그리고 공직기강 비서관으로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검증했던 당사자들 아닙니까? 그 대목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놨어요. 매우 흥미로운 대목인데 스포일러기는 한데 짧게만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리면 당시 최강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 밝혔듯 공직기강 비서관실은 윤석열 총장 후보자에 대한 불가 보고서를 3번이나 올렸다. 검증 보고서 작성 시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붉은색으로 표시하는데 윤석열에 대한 보고서는 온통 빨간색이었다. 윤석열 검찰은 최 비서관이 얼마나 미웠으면 이후 검찰과 국민의힘 합작으로 최 의원에 대한 고발 사주를 감행했다. 그 결과 최 의원은 3개의 사건에서 피고인이 되어 재판을 받는 수모를 겪고 있다. 등등등 하고 이 기자들에 대해서도 고발 사주하고 이런 내용이 좀 나오고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 아닌가 싶다. 그 대목을 인용해놨는데요. 저런 사람이 정말 모든 주변 사람을 속이고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배신의 칼을 가슴속에 품고 세상을 속였다. 저는 이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검찰총장 면접 당시에는 요 대목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검찰총장 면접 당시에는 윤석열 후보가 4명의 후보 중에서 공수처의 필요성 등 검찰개혁에 가장 강력하게 찬성했는데 취임하자마자 180도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때 거짓말을 했다. 이와 같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언론 인터뷰를 인용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뭐 그 뒤에 대목도 굉장히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직접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를 권하고요. 또 다른 대목 대신에 또 다른 대목을 지금 뭐 우리가 검찰개혁 얘기하고 정치개혁, 언론개혁 얘기를 하는데 이거 근원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해결하기 위한 해법의 하나로 굉장히 뭐랄까요 혁신적인 해법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법기관을 지방으로 보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지방분권, 국토균형발전의 효과도 2중, 3중으로 거둘 수 있는 해법인 것 같은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여권 초선 의원 모임인 철험회의의 획기적인 제안에 주목한다. 2021년 7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등등등등등 의원과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대표는 검찰 사법개혁의 정점을 찍는 방안으로 사법기관의 지방 분산 배치를 제안했다. 철험회는 사법선진국 독일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수도에 있지 않고 전국의 분산, 사법 권력과 정치 권력의 분리를 통해 실질적 권력 분립을 이루고 있다며 대법원을 대구로,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대검찰청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효과를 가져옴과 동시에 사법 권력을 정치 권력으로부터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둘 수 있는 곳으로 떨어뜨려 놓아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 뒤에는 그것이 실현 가능한 당위성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방안이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역시 책을 통해서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노동권에 관해서 윤석열 후보가 뭐 주 52시간, 사실은 원칙은 주 40시간이죠. 최대로 보장되는 게 52시간이라는 건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는 거고 최저임금도 마음에 안 든다는 거고 뭐 120시간씩 길게는 주 120시간씩 또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고 실제로 드라이브를 걸 것 같아요. 그것이 최저임금이 폐지되거나 그거는 헌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최저임금이 폐지될 리는 없고 어쨌든 인상폭을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후퇴시킬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어디선가 임금 근로를 하고 있는 알바가 됐든 직장인이 됐든 임금 노동을 하고 있는 이 근로자들께서 노동자들께서는 윤석열 후보가 그와 같이 수도 없이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알면서 찍으신 거잖아요. 민주당이 막아주겠지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민주당이 막을 겁니다. 막는데 한계가 있겠죠. 어디까지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노동 조건은 후퇴할 것이 뻔하다. 어찌됐든 지금 뭐 외국 사례도 그렇고 이 우리나라에서도 주 35시간 노동, 주 40시간이 아니고 5시간을 더 줄여요. 주 35시간 노동제. 그렇게 되면 주 5일 근무가 아니고 주 4.5일 근무. 그리고 또는 하루에 8시간이 아니고 6시간 근무.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가 있고 지역이 있고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이미 도달해 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공인된 팩트인데 그렇지 우리가 압축 성장을 이루어 오면서 조금 등한시해왔던 미뤄놨던
뭔가 외상을 진 것 같은 그런 분야가 있는 거죠. 그 분야에 관해서 고민해왔던 바를 해법과 함께 이 책에 담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것처럼 중간중간 단순히 그런 해법뿐만이 아니고 이거 학술서적은 아니거든요. 본인도 학술서적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쉽게 읽힙니다. 그리고 내용이 비교적 쉬운 언어로 써 있고요.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대목도 이렇게 윤석열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나 이런 대목도 좀 있어서 지루하지 않게 읽어보실 수 있을 거고요. 교양서적을 한 권쯤 읽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분이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책 표지에는 이렇게 써있네요. 연대와 공존,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제언. 정치경제 선진국뿐만이 아니고 사회권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